안녕하세요. 스위스월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드디어 서부 플레이오프 세미 컨퍼런스 파이널의 한 시리즈가 끝났네요. 오늘은 제가 댈러스 OKC 경기 리뷰하고요. 댈러스가 어떻게 OKC를 상대로 클로즈아웃 게임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 경기 내용 분석하고요. 또 앞으로 OKC의 오프 시즌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경기를 보면요. 클로즈아웃 경기 3대2에서 한 경기를 이기면 상대팀의 시즌을 마무리시키는 이런 경기를 이제 클로즈아웃 경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오늘 보여준 것 같아요. 예상대로 이제 OKC가 아주 기세 좋게 시작을 하면서 첫 펀치를 날리고 10점 차 정도 리드를 가져간 뒤에 그 후부터 댈러스가 천천히 따라잡으면서 43대 42였나요? 아무튼 잠깐 리드를 가져가고 그 뒤에 댈러스가 또 엄청난 턴오버와 루카가 또 심판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순간 이제 또 SJ는 자유투도 넣고 굉장히 OKC가 또 큰 펀치를 한번 날립니다. 그러면서 3쿼터 초반에 아마 3쿼터 초반에 17점 차까지 벌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댈러스가 또 따라가고, 또 쉐이가 그 댈러스가 한 2점 차까지 따라잡는 구간에서 혼자 7대 0 런을 만들고요. 그게 한 53초 동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쉐이, 제일런 윌리엄스 공격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클러치에 쉐이가 엄청난 슛들을 넣으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거든요. 클로즈아웃 게임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탈락을 눈앞에 둔 팀이 진짜 필사적으로 싸우는 이런 경기의 강도나 긴장감은 좀 다른 경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경기를 만들죠. 이런 클로즈아웃 경기에서 결국 승리를 가져간 댈러스 매버릭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제가 계속해서 프리뷰 때부터 얘기했던 세 가지 관전 포인트에서 보게 됐는데, 첫 번째 루카와 시의 대결, 두 번째 카이리 어빙과 제일런 윌리엄스의 대결, 그리고 세 번째 피지컬 영역, 누가 더 리바운드를 잡고 누가 더 페인트를 사이즈와 운동 능력으로 장악하려는가. 댈러스가 주로 여기서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댈러스를 상대로 OKC가 어느 정도 선방해 줄 수 있느냐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경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첫 번째 셰이와 루카의 대결은 비등비등하다고 봐도 되죠. 오늘 루카가 29득점, 10어시스트, 10리바운드, 7턴오버를 하긴 했지만 잘했고요. 쉐이는 36득점, 3리바운드, 8어시스트, 2블락까지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대결에서 비슷비슷하게 해준 것 같아요. 카이리 어빙과 제이덥의 대결은 카이리 어빙이 22득점, 2리바운드, 3어시스트, 제이덥은 22득점, 9리바운드, 8어시스트, 2스틸, 1블락 이렇게 제일런 윌리엄스가 좀 더 스탯이 좋아 보이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특히 댈러스가 이겼으니까 댈러스의 두 슈퍼스타가 팀을 캐리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카이리 어빙과 루카가 3쿼터에 각각 좋은 스트레치를 좀 가져가고요. 카이리 어빙이 4쿼터 초반에 활약하고 루카가 마지막에 클러치 타임에 활약을 하고요. 그래서 플로어의 모든 곳에서 빅샷을 계속해서 터뜨리고, 특히 루카는 마지막에 루돌트를 완전히 힘으로 압도하면서 결국에 쉐이의 더블팀을 유도하고, 쉐이가 거기서 약간 갬블을 하죠. 스틸 하려다가 못하고 루카가 그걸 지키면서 코너에 있는 PJ 워싱턴한테 빼주고, 갬블을 했던 쉐이가 어쩔 수 없이 클로즈아웃을 나가서 파울을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파울을 하고요. 경기가 끝나고 쉐이도 자기가 거기서 파울을 안 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 리플레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을 정도로 좀 실수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 끝났는데, 루카와 카이리 어빙이 굉장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4쿼터에 2분 좀 넘게 남았을 때 샤클락이 이제 거의 없어져 가면서 레스큐 포지션을 가져갔거든요. 팀을 위기에서 구해야 되는, 아무나 누가 슛을 던져야 되는데 그때 공을 잡은 게 카이리 어빙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카이리 어빙만큼 믿을 만한 슈터가 없죠. 진짜 미친 듯한 합스텝 한번 밟고 따닥 하면서 3점 올라가거든요. 그게 들어가는데 약간 스텝 밟을 때부터 들어갈 것 같았어요. 카이리 어빙의 그 특유의 경쾌한 스텝을 밟으면서 올라가는데, 어쨌든 빅 3점 터뜨리고요. 댈러스의 슈퍼스타들이 오랜만에 한 경기에서 동시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결국에 게임을 결정지은 건 제가 생각하는 이 세 번째 관전 포인트, 피지컬 영역이죠. 여기서 댈러스가 OKC를 완전히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오늘 총 리바운드에서 OKC는 겨우 총 31 리바운드를 잡은 데 반해 댈러스는 47 리바운드 잡았고요.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7대 14로 아주 크게 댈러스가 앞섰습니다. 특히 경기 마지막에 OKC가 시즌의 가장 크리티컬한 순간에, 여기서 지면 시즌이 끝나는 아주 이 중요한 순간에 전 시즌 내내 약점으로 지적되어 최악체급의 디펜시브 리바운드의 팀이 노출이 되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계속해서 댈러스한테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면서 결국에 무너졌죠. 여기에 아주 큰 공헌을 한 선수가 댈러스의 루키인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죠. 진짜 인상적인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 시리즈였는데, 오늘 29분 출전했고요. 15리바운드 중에 공격 리바운드 4개 했고요. 이게 거의 그 크리티컬한 마지막 부분에 많이 나왔고, 12득점 블락도 1개 하고요. 오늘 댈러스가
오펜스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한 세컨 찬스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27대 8로 월등히 우세했거든요. 사실 이게 게임을 가른 거죠. 1점 차로 OKC가 진 게임인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완전히 지고요. 세컨 찬스 포인트가 27대 8이라면 이 정도로 거의 20점 차이가 나는데 사실 여기서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되죠. 거기에 큰 활약을 한 게 바로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라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가 루키로 이 정도 활약을 해준 것도 대단한데 이번에 플레이오프 시작을 보면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가 그전에 부상이 있었고요. 부상 이후 이제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아마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인가 팀 연습에 합류해서 플레이오프 들어왔을 거예요. 자신의 뭔가 개인적인 힘든 일도 있는데 루키로서 치르는 첫 플레이오프고요. 게다가 막 플레잉 타임도 첫 라운드 그다음에 이번 두 번째 라운드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엄청 힘들었을 텐데 진짜 게임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막 두 주먹을 하늘로 뻗으면서 승리를 막 어머니에게 바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어머니께 지켜보라고 뭐 메시지를 남기고 그랬는데 오늘 아주 진짜 감동적인 활약이었습니다. 루카도 인터뷰에서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가 없이는 우리는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 정도로 대단한 활약이었고 이번 댈러스 OKC 시리즈에서 리바운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요. 양 팀의 리바운드 차이를 1차전부터 볼게요. 1차전은 OKC가 리바운드 13개 더하고 OKC가 이겼고요. 2차전은 댈러스가 3개 더하고 댈러스가 이겼습니다. 3차전은 댈러스가 7개 더하고 댈러스가 이겼고요. 4차전은 댈러스가 2개 더 했는데 댈러스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루카의 엄청난 마지막 부진 그다음 뭐 자유투 미스 등으로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이 경기 진짜 댈러스가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죠. 4경기는 졌고요. 5경기는 댈러스가 리바운드 13개 더하고 이겼고요. 오늘 6차전 댈러스가 리바운드 16개 더하고 이겼습니다. 이게 플레이오프가 엄청 피지컬하고 치열하고 그래서 양 팀의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진짜 이 조그마한 차이 한두 포지션으로 결정되는 경기가 많은데 여기서 리바운드로 인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는 진짜 시리즈의 승패를 결정짓는 엄청난 요소가 되죠. 또 얘기해야 될 게 댈러스의 수비죠. 트레이드 이후,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부터 댈러스가 리그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갔을 때 댈러스가 공격 중심의 팀이었다면 올해는 팀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디펜스 중심의 팀이 되었고요. 데릭 존스 주니어를 오프시즌에 사인하고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를 드래프트하고 PJ 워싱턴, 데니엘 갤포드를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루카와 카이리 어빙이라는 이 슈퍼스타를 운동 능력 좋고 사이즈 좋고 활동량 좋은 선수들로 이렇게 같이 붙여주면서 팀 디펜스가 아주 좋은 팀으로 변모합니다. 게다가 카이리 어빙이 진짜 이 플레이오프 시리즈 오면서 팀 내 거의 한 넘버 2 정도 되는 온볼 디펜더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디펜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카이리 어빙도 지금 디펜스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 팀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OKC가 드라이브 앤 킥아웃 게임을 장기로 하는 팀이죠. 근데 이 시리즈 내내 재밌었던 게 댈러스의 프리미터 디펜스에서 OKC의 액션을 다 스위치할 수 있는 디펜더들이다 보니까 모든 액션을 다 스위칭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OKC가 그냥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아이솔레이션을 하게 만들고 드라이버 해도 밑에 골 밑에 데니얼 게포드나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가 림 프로텍션을 제공하면서 OKC의 드라이브 앤 킥아웃 게임이 좀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요소가 또 있는데 우선 댈러스가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OKC 입장에서는 드라이브하고 킥아웃 할 때 댈러스의 사이즈가 좋은 디펜더들을 넘어서 패스하게 되고 이걸 좀 힘들어했어요. 굉장히 가까운 쪽 코너나 짧은 패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 시리즈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드라이브 앤 킥아웃으로 만들어지는 어드밴테이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위력적인 킥아웃이 안 나오고 만들어지는 찬스도 적었죠. OKC가 정규 시즌에 3점 성공률 1위 팀이었거든요. 이런 드라이브 앤 킥아웃이라는 브랜드의 농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3점의 좋은 찬스를 가져갔는데 이번 댈러스와 시리즈에서 OKC가 와이드 오픈일 때 3점 슛 성공률이 42%였어요. 뭐 나쁘지 않죠. 근데 하지만 경기당 와이드 오픈 3점을 정규 시즌보다 7개 적게 던졌어요. 경기당 7개. 꽤 큰 수치거든요. 이거는 다 댈러스의 좋은 수비 덕분이고 OKC에게 장기인 뭐 드라이브 앤 킥아웃 게임을 통해 와이드 오픈 3점을 경기당 7개나 적게 던지겠다는 거는 댈러스의 수비의 승리죠. 또 재밌는 거는 OKC의 킥아웃 패스가 제가 가까운 코너로 많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스가 길게 반대편으로 못 나가니까 댈러스의 운동 능력 좋은 수비수들이 로테이션을 해서 클로즈아웃 하기가 엄청 쉬웠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 댈러스는 딱히 드라이빙을 안 해도 굉장히 좋은 와이드 오픈 코너 3점을 많이 가져갔어요. 이건 루카 돈치치의 그래비티죠. 캐시의 수비 게임 플랜이 스크린 액션이 있을 때 루카 돈치치한테 더블을 갔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패스가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루카가 오른쪽 윙 지역에서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하다가 반대편이 완전 먼 코너에 패스를 던져주는데 이게 거리도 거리인데
루카가 이걸 자꾸 막 이렇게 막 던지는 모션을 하면서 던진 게 아니라 드리블을 하다가 그냥 한 팔로 훅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연결되고 뭐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OKC는 댈러스의 사이즈로 인해서 긴 패스를 쉽게 못하는데 루카는 아주 쉽게 패스 한 번으로 수비를 완전히 그냥 흔들어 버리거든요. 참고로 제가 재밌는 스탯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루카가 현재 어시스트를 할 때 패스의 거리 평균이 리그 1위거든요. 평균 패스 거리가 24피트라고 해요. 이게 7m 3 정도 되는 수치인데 어마어마하죠. 돈치치를 플레이오프에서 막기 힘든 선수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몸이 크고 키가 크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더 피지컬한 환경에서 상대 프리미터 디펜더를 상대하면서도 그 디펜더들 위로 패스도 날리고 뭐 슛도 하고 몸으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피지컬한 환경에서 더 버티기가 쉽고 위력이 더해지는 게 루카가 진짜 플레이오프에서 더 무서워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데릭 존스 주니어도 아주 좋은 활약을 했죠. 이 시리즈에서 진짜 데릭 존스 주니어가 되게 좋았는데 그 시즌에 베테랑 미니멈으로 사인한 선수인데 리그 전체에서 베테랑 미니멈으로 사인한 선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 상대 프리미터 플레이어를 막고 3점도 터트려주고 팀의 운동 능력과 리바운딩을 더해주고 그리고 오늘도 3점도 넣고요. 수비도 좋았고요. 마지막에 진짜 어려운 페이더웨이 미드레인지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죠. 재밌는 게 댈러스가 이렇게 드래프트, 트레이드 통해서 좋은 팀을 꾸렸잖아요. 그런데 이 팀을 꾸리는데 OKC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댈러스가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 드래프트 어떻게 했죠? OKC한테 베르탕스 샐러리를 덤프하면서 드래프트 10번 픽에서 12번 픽으로 픽 다운을 했어요. 그러면서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를 드래프트 했고요. 그리고 이때 OKC에 보낸 베르탕스를 나중에 OKC에서 샬럿으로 보내면서 고든 헤이우드랑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오고요. 댈러스가 그랜트 윌리엄스를 보내고 PJ 워싱턴을 데려왔는데 댈러스가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 드래프트를 위해서 픽다운을 하는 OKC와의 트레이드에서 베르탕스를 OKC의 샐러리를 덤프하면서 사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OKC 덕분에 사인할 수 있었던 선수를 이용해서 PJ 워싱턴을 데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데니엘 게포드를 데려올 때는 댈러스가 드래프트 픽을 하나 붙여주면서 워싱턴 위저즈의 게포드를 데려오거든요. 근데 이 픽에 댈러스의 아마 2028년 수합 권리였을 거예요. 이거를 2024년 거로 바꿔주는 걸 OKC가 해주면서 이 트레이드가 성사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댈러스의 프론트 코트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 PJ 워싱턴, 데니엘 기포드를 형성하는데 OKC가 모두 관여했고 모두 도움을 줬어요. 근데 결국에 이 시리즈에서 이 프론트 코트에게 골밑이 박살나면서 시리즈가 끝났죠. 참 되게 얄궂은 운명입니다. 이렇게 댈러스가 이겼는데 저는 댈러스가 올라간 게 좋은 것 같아요. OKC는 제 생각에 미네소타랑 덴버랑 붙으면 사이즈나 이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전혀 좀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댈러스는 여전히 미네소타나 덴버한테는 이기기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건 댈러스인 것 같아서 더 재밌는 시리즈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댈러스가 올라간 게 다행이라고 좀 봅니다. 댈러스와 맞붙게 될 상대가 정해지면요. 제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프리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3년 만에 두 번째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대단합니다. OKC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요. 만약에 OKC 팬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전혀 아쉬워할 시즌이 아니죠. 진짜 굉장한 시즌이고 지금 축하해야 될 시즌인 것 같아요. 1번 시드를 달성한 가장 어린 팀이자 1라운드를 통과한 가장 어린 팀이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샘 프리스티 OKC의 제너럴 매니저 단장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시즌 동안 내내 얘기했는데 뭐 트레이드 할 거냐 뭐 할 거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 플레이오프에서 이대로 한번 나가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횟수로 얘기를 했거든요. 긍정적인 점은 이 테스트에서 많은 부분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특히 제일 좋은 거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팀의 에이스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를 플레이오프에서도 확인했죠. 팀의 1옵션으로는 첫 플레이오프로 나가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이거든요. 근데 셰이가 탑 티어 운동 능력이 있는 선수도 아니고 몸이 크지도 않아요. 막 루카처럼 큰 몸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도 아니지만 굉장히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이 플레이오프라는 피지컬한 환경에서도 셰이는 자기가 원하는 스팟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거기서 슛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문제없이 발현이 된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댈러스가 셰이를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봤거든요. 댈러스가 3쿼터에 한 2점 차까지 따라오니까 셰이가 그때 혼자 7대0 런을 만들거든요. 자기 스스로. 근데 막 원레그 뱅크샷 던지고 막 스텝백 3점 던지고 오른쪽 베이스라인에서 진짜 페이더웨이 미드레인지 터프샷 던지고 하는데 다 들어가요. 그리고 댈러스가 셰이의 답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셰이가 계속해서 더블팀을 만들거든요. 셰이의 피켈롤과 뭐 스크린 액션을 다 더블팀 하면서 뭐 제이덥이나 채통글의 마지막에 덩크 넣은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셰이가 모든 슛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그냥 댈러스가 모든 역량을 다
쉐이한테 쏟는데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디펜스도 했는데 못 막고 굉장히 쉐이를 막는데 힘들어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쉐이가 경기당 30점 이상, 3점슛도 볼륨은 뭐 크지 않지만 경기당 3.7개를 던지면서 43%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당 풀업 슈팅으로 15.4점을 득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풀업 슈팅 퍼센트는 52%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게임당 10개 이상의 풀업 슈팅을 던지는 하이 볼륨 풀업 슈터들 중에서는요, 2022년 크리스 폴의 54.1%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 효율을 보여준 풀업 슈팅입니다. 팀의 에이스로는 플레이오프가 처음인데, 지금 쉐이가 해주는 모습 보면 앞으로도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상대가 와도 해볼 만한 생각이 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진짜 좋은 사인이고, 그리고 OKC의 다른 롤 플레이어들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처음 경험해보고 자신이 부족한 게 뭔지 다 알았으니까 여름 오프 시즌 동안 훈련해서 다음 시즌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특히 OKC가 클로즈아웃 어택을 하는 게 좀 롤 플레이어들이 좀 약한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상대가 로테이션 도는 상황에서 슈팅을 막으려고 클로즈아웃을 달려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블락을 하려고 달려 나올 때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1초라도 망설이면 이 처음에 생긴 어드밴테이지가 이 1초 만에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1초 만에 상대 수비는 다 로테이션 끝나 있고 이제 다시 어드밴테이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클로즈아웃 어택을 할 때 진짜 빠르게 결정하고 다음 무브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OKC 선수들이 조금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여름 동안 이 부분도 보강하고 프론트 오피스에서도 아마 OKC가 부족한 점을 이번에 확인했겠죠. 그게 뭐 샘플스티 단장이 말한 테스트를 해본다는 다 그게 이 목적이었으니까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정규 시즌부터 약점으로 부각되어 온 빅포워드, 뭐 그러니까 피지컬 싸움도 해주면서 리바운드도 해줄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채통브랜과 같이 칠 수 있는 타입의 선수를 데려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조시기디의 스팟이 될 것 같고, 그 조시기디의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지금 이번 드래프트에 있는 잭 에디나 아니면 카일 필리포스키 라는 선수가 드래프트에서 좀 그런 타입의 선수들이거든요. 좀 키가 크고 사이즈가 있고 그런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드래프트에서 포지션을 보강해야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 OKC는 이제 진짜 겨우 시작입니다. 이 치열한 서부에서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고, 더 무서운 거는 이 팀은 앞으로 올해보다 더 세질 일만 남았다는 거죠. 지금 이 팀의 다음 시즌은 캡 스페이스가 33밀리언 달러가 남아있고요. 드래프트 1라운드 12번 픽을 갖고 있고, 이번 연도. 그리고 앞으로 트레이드할 수 있는 미래 드래프트 에셋이 1라운드 드래프트 픽 13개, 2라운드 드래프트 픽 20개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포지션에 뭐 원하는 대어가 언제라도 시장에 나오면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는 에셋이고요. 즉 올 시즌에 뛰었던 모든 로테이션 플레이어들을 그냥 그대로 다 지키고 자원을 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KC는 진짜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고요. 진짜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OKC와 댈러스의 마지막 플레이오프 경기 리뷰하고요. 저는 다음 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